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2024년 시행 6월 학력평가 고2 영어 주요문항 해설 바로 시작할 건데요. 한 10문항 정도 같이 풀게 될 건데 일단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고2 영어 난이도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그냥 중상 정도? 그러니까 엄청 어렵지도 엄청 쉽지도 않은 그냥 보통 고2 모의고사가 나오는 딱 그 정도 난이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이제 공부하던 거에 비해서 점수가 갑자기 너무 안 나왔거나 너무 잘 나왔거나 이럴 만한 이변이 있었던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봤던 점수에서 이번 시험이 올랐는가 떨어졌는가가 시험의 난이도가 아니라 정말 그간 내 학업량, 내 어떤 성취도 이런 것들을 정말 여실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29번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할 건데 어법이었고요. 어법이 막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만한 그런 지점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대시라는 거 있잖아. 이 대시라는 게 모의고사 그 어법 파트에서 정답으로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 대세 쓰임을 한 번만 쭉 정리를 해줄게. 이 대세는 어떤 쓰임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많은 친구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근데 대신요, 여러분, 관계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부사. 그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격의 대.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각각의 녀석들을 한번 살펴보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무슨 절이 나오냐면 불완전한 절이 나와요. 요렇게.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부사도 한번 볼게요. 자,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있죠. 그지? 선행사가 있으면서 뒤에는 무슨 절이 와? 완전한 절이 온다. 이런 특징을 가지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접속사 대을 한번 볼까? 자, 접속사 대은 어때요? 선행사는 없어요. 얘는 명사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사는 없지만 뒤에는 무슨 절이 온다? 완전한 절이 온다. 요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격의 대시라는 특수한 녀석이 있는데 자, 이 동격의 대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있고요. 근데 뒤에 무슨 절이 오냐면 완전한 절이 온다. 이런 특징을 가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대시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다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얘가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 낮겠어? 별로 높지 않겠죠. 웬만한 건 다 설명이 돼. 지금 뭐 빼고 다 설명이 되냐면 선행사가 없으면서 불완전한 절이 온다. 이것 빼고는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럼 봐봐, 생각해봐봐. 얘는 언제 쓰는데요? 얘는 what을 써야 돼. 자, 그럼 대시라는 건 이 what과 구별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대시 틀린 걸로는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상황이 오든 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대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장 볼게요.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시면 The built-in capacity for smiling is proven by the remarkable observation that babies, 주어, who are congenitally both deaf and blind, who have never seen a human face, also start to smile at around 2 months. 어때?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걸요? 스마일, 미소 짓기를 시작합니다. 어때요? 완전한 절이 나왔죠? 완전한 절이 나오면서 앞에 observation, 관찰은 관찰인데 뭐뭐라는 관찰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슨 대시다? 동격의 대시다. 이렇게 가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 괜찮다.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얘들아 2번 볼게요. 2번은 disappears. 동사의 밑줄 긋고 나왔잖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따져야 되는 3대장이 있어요.
동사 비슷한 거에 밑줄 긋고 나왔을 때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동사 vs 준동사.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동사의 소일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귀대명, 능동 vs 승동.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볼게.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보는 거야. 그럼 봐봐. However, smiling in blind babies eventually disappears. 동사 if nothing is done to reinforce it. 자, 동사 자리 맞죠? 오케이, 이거 통과. 두 번째, 수일치 봅니다. 수일치. 뭐가 주어야? 얘가 주어야. 여기 주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disappears s 붙인 거 괜찮구나. 요렇게.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능동수동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disappear, 사라지다, 사라져지다 이런 뜻이 있어? 없잖아. 얘는 능동밖에 못 쓰여. 능동이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얘 어떻다? 적절하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어? 2번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자, 비슷한 똑같은 게 4번이 있거든. 우리 4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4번에 봤더니 to establish, 투부정사가 나왔네. 그치? 그럼 봐봐. 뭐부터 하는 거? 동사, 준동사부터 따져보는 거. 그러면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early experience operates with our biology to establish social behaviors. 여기 동사 자리 아니다. 지금 동사 다 나왔다 이미. 그죠? 그러니까 준동사로 가주시면 되고요. 얘들아, 준동사 할 땐 수일치를 따져 안 따져? 수일치 안 따집니다. 투부정사의 수일치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능동, 수동 가면 되는데 establish, 확립하다, 사회적 행동을 확립하다. 능동 괜찮죠? 그러니까 4번도 괜찮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볼게. 자, them. 자, 동그라미 3번. 이거 뭐야? 대명사죠. 얘들아, 대명사는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돼요. 첫 번째는 수일치.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귀대명사. 이거 중요하다. 제귀대명사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수일치만 보면 안 돼. 자, 보시면 Blind babies will continue to smile if they are cuddled, bounced, nudged, and tickled by an adult. Anything to let them know. 자, 누구를 알려주는 거야? Blind babies죠. 자, 그럼 봐봐. 수일치는 맞아 일단. 그죠? 근데 뭐도 따진다고? 제귀대명사도 따져야 된다고.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목적어란 말이야. 제귀대명사를 언제 쓰냐면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할 때 써. 근데 이게 절의 주어가 아니에요. 절의 주어가 아니라 이 목적어에 걸리는 동사와 걸리는 주어를 봐야 돼. 그럼 이거 them에 대한 동사가 누군데? let이죠, let. 얘가 동사예요. 이 let을 하는 주체가 누군데요? anything입니다. 얘가 주어야. 그치? 둘이 같아, 달라. 둘이 다르니까 제귀대명사 말고 그냥 일반 them 쓰는 거 맞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제귀대명사라는 테마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거 꼭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강좌 중에 이제 오라클이라는 강좌 있어요. 여기서 제귀대명사 엄청 열심히 다뤄주거든. 이거 수능 보기 전까지는 지금 고2 친구들이니까 어법을 좀 미리 하겠다는 친구들은 요 강좌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내가 적어준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얘가 지금 정답인데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자, 보시면 스마일링 앞에 뭐 있어? or 있어, or. 이거 보는 순간 딱 우리는 뭐다? 병렬 구조구나. 이게 딱 들어와야 되거든. 지금 이게 어떤 테마냐면요. 병렬 구조라는 테마인데 자, A가 있고 and, or, but 그 다음에 B가 나와. 이런 연결어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바로 병렬 구조구나 해주시면 되고 여기랑 여기의 형태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 형태를 동일하게 맞춰주면 돼. 그럼 봐봐. Baby smile with sight. 시야가 있는 애기들은 smile more at you. 너한테 더 많이 웃을 거야. 뭐 할 때? When you look at them. 네가 걔네를 볼 때. Or better still, smiling back at them. 너가 걔네를 보거나 걔네를 향해 다시 웃어줄 때 뭐랑 병렬인 거야? 얘랑 지금 연결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럼 스마일링이 아니라 형태 맞춰서 어떻게 해? 스마일 이렇게 써줘야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으로 가주면 된다. 나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어법치고는 뭔가 이례적인 것도 안 나왔고 나오던 애들 위주로 나왔고 정답도 그렇게 헷갈리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 얘기하고 29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33번이 오답률 1등인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내용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빈칸 문장을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고3 때 커리큘럼 수강하면 알겠지만 빈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우리가 따로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칠 거거든. 첫 번째가 이제 식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탐색, 세 번째가 대응. 이렇게 갑니다. 식별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타겟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찾아줘야 되는가 이걸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대한 정보를, 뭐에 대한 정보를, 어떤 내용을 찾아줘야 되지? 요거를 타겟팅을 한 상태로 글을 읽는 친구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을 읽는 친구랑 누가 더 잘 읽겠어? 누가 더 빨리 읽겠어? 누가 더 정답에 대한 단서를 잘 잡겠습니까? 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타겟팅을 해서 탐색대 동의어를 찾고요. 얘를 기준으로 제시문에서 동의어를 탐색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지로 내려와서 같은 말을 대응시켜준다.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자, 보시면 The immense distances to the stars. 지금 이게 주어야. 주어를 잘 봐야 돼. 주어를. 자, 그러면 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stars, 별이나 galaxy, 우주로부터, 그러니까 은하로부터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 결국 뭐다? 거리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지? 그럼 봐봐. 이제 거리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게요. On our little world, light travels. 우리의 작은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이 travel,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 여행하다 말고 이동하다. 이걸로 해석하셔야 돼요. 빛이라는 건 이동합니다. For all practical purposes. 모든 실용적인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instantaneously, 순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f a light bulb is glowing, 전구가 불이 켜져 있으면 then of course it's physically where we see it.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Shining away, 빛나면서. We reach out our hand and touch it. 그러니까 전구를 만져. 그럼 it's there alright. 거기 이제 존재하고 있죠. And unpleasantly hot. 되게 뜨거워. 그치? 뭔 소린가 싶어요. 아직 뭐가 안 나와서 거리 안 나왔잖아. 그치?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깊게 생각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If the filament fails. 만약에 이 필라멘트가 꺼지게 되면 불이 꺼진다고. 그치? We don't see. 그럼 안 보여요. In the same place. Glowing. 빛나는 거 안 보이고 illuminating the room years after the bulb breaks and it's removed from its socket. 뭐 한다고? 소켓으로부터 이제 분리된다고요. 그치? 불이 꺼지는 거야. The very notion seems nonsensical.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부터 보세요. But 하지만 여기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온다. 어떤 표현 나와요? If we're far enough away.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잖아. 그지? 거리가 먼 상황이죠. 이거 중요하겠니 안 중요하겠니? 겁나 중요하겠죠. 여기가 엄청 중요한 문장이야. 그러면 빈칸에 있는 문장과 똑같은 주어를 갖고 있다고. 그지? 우리가 만약에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면 The entire sun can go out. 해가 만약에 뭐해? Go out이라면 불이 꺼지는 거야. 해가 불이 꺼져도 우리는 still continue to see it shining brightly. 여전히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무슨 소리야? 해가 더 이상 불타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게 뭐 하는 걸 봐요? 빛나는 걸 본다고요. 그죠? 이게 무슨 상황인데? We won't learn of its death. 해가 죽었구나 이걸 못 깨닫는다고. For ages to come. 몇 년 동안. In fact, for how long it takes light. 왜 그런 거야? 빛이라는 게 which travels fast. 빨리 이동하지만 but not infinitely fast. 무한한 속도는 아니란 말이야. To cross the intervening vastness.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있는 이 광활함.
해와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 빛이 우리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이동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그 시간 동안,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은 해의 불이 꺼져도 우리는 계속 빛나고 있는 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돼요.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건 해가 꺼져도 우리는 여전히 빛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얘기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지? 요 내용과 가장 똑같은 선택지를 한번 이제 내려가 볼게. 동의어 찾았어. 선택지로 내려갈게요. See everything in space in the past. 과거를 본다. 얘랑 같은 말이지. 해가 꺼졌는데 지금 여전히 빛나는 모습을 본다고 했잖아. 이거 무슨 말이야? 해의 무슨 모습이야? 이게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빛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우리는 계속 과거의 해의 모습밖에 못 본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2번 볼게. We can predict when our sun will go out. 언제 꺼질지 예측을 어떻게 하는데? Lack evidence of life on other planets. 야, 다른 행성의 외계인 얘기죠? 외계인 얘기 나온 적이 없어. 4번에 rely on the sun as a measure of time. 시간을 측정한다 얘기 나온 적 없고요. 5번 can witness the death of a star as it dies. 이건 반대말이지. 죽자마자 바로 관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1번밖에 안 돼요. 그죠? 2, 3, 4번은 무관한 선택지. 1번은 적절하고 5번은 반대되는 선택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3번이 얘들아 내용이 막 어렵진 않은데 빈칸과 단서가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야. 얘가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함정선지가 없어요. 지금 이게 33번이 그래도 어렵지만 약간밖에 어렵지 않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헷갈릴 만한 함정선지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1번을 보자마자 바로 정답이다라고 확신은 못했어도 2, 3, 4, 5번을 읽으면서 얘네가 다 안 되는데? 그럼 1번이 정답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지? 역으로 이렇게 판단해보면 아 이런 의미구나. 그럼 1번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3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3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4번에 그 악명 높은 그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 그것 치고는 괜찮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요것도 한번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볼게. The important point. 중요한 점은 뭐냐면 is that 빈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야, 이게 중요하다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뭐 들어가겠니? 주제 들어가겠죠. 필자가 중시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allowing us much more flexibility in life. 우리 삶에서의 유연성을 훨씬 더 많이 허용해 주더라. 자, 그러면 빈칸은 일단 주제고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일 거고, 그죠? 이게 뭐로 이어진다? flexibility로 이어진다.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면 돼? 그냥 주제가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주제를 A라고 잡아볼게.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봅시다. Financial markets do more than take capital. capital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본이란 뜻이에요. 자본. 그러니까 시장이잖아, 시장. 경제 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만 하는 게 아닌 거야. Take the capital from the rich. 부자인 사람들로부터 자본을 가져와서 lend it to everyone else. 모두에게 양도하는 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lend라고 하면 빌려주다. 그죠? They enable each of us to smooth consumption over our lifetime. 자, financial market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해줘? Smooth consumption. consumption이 뭔데요? 소비예요, 소비. 그러니까 소비라는 걸 좀 부드럽게 만들어준대. 이게 뭔 소린데? Which is a fancy way. 아, 이게 되게 그럴듯한,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방식이래. 뭐라고 말하는? That we don't have to spend income at the same time we earn it. 벌는 것과 동시에 써야 될 필요가 없다. 얘랑 같은 말인 거야 지금. 그죠? 얘가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 얘가 조금 더 쉽게 풀어 쓴 표현인 거야. 그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우리는 spend 할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벌면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spend랑 earn이랑
같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번만큼 써야 되는데 원래는 번만큼 쓰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뭔 소린가 뒤에 조금 더 봐야 돼. Shakespeare may have admonished us. 권고하다란 뜻이에요. 셰익스피어가 우리한테 뭐라 권고했을 수 있냐면 to be neither borrowers, 빌리지도 말고 nor lenders, 빌려주지도 마라. The fact is that 실제로 뭐냐면 most of us will be both at some point. both라는 게 뭐야? 모두 될 수 있고 borrower도 될 수 있고 렌더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 둘 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빌릴 수도 있고요. 언젠가는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이 말인 거야. 그죠? If we lived in an agrarian society, 우리가 만약에 농업에, 농민 사회에 살았다면 we would have to eat our crops reasonably soon after the harvest or find some way to store them. 그러니까 바로 수확하자마자 바로 먹거나 아니면 저장할 수 있었을 거래. 그지? Financial markets are more sophisticated way. 더 정교한 방식이랍니다. 뭐 할 수 있는요? Managing the harvest. 이 수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래? We can spend income now. 지금 돈을 쓸 수도 있어. That we have not yet earned. 근데 아직 벌지 않은. 또 똑같은 말 나왔어. 뭐라고? spend랑 earn이랑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반복되고 있죠? 그럼 이거 아마 주제겠지. 뭐랑 뭐랑 얘랑 얘랑 같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요. 어떻게 가능한데요? 빌리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시스템이 있어? 대출이란 시스템이 있잖아. 그지? Or we can earn income now and spend it later. 그러니까 안 벌었는데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벌었는데 안 쓸 수도 있어요.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대출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꼭 내가 번 걸 다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번 것 중에서만 써야 될 이유도 없다. 그 말이야. 그지? 이 상황이 뭔지 알겠죠? 내가 안 벌었지만 대출해서 갖다 쓸 수도 있고 벌었지만 안 쓸 수도 있어. 저금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요 케이스가 지금 대출인 거고 요 케이스가 지금 저금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알겠죠? 빈칸에 뭐 들어간다? spending이랑 earning은 다르다. 끝이야 이게. 그죠?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We can ignore the complexity. 무시한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어. 2번. Earning income has been divorced.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 divorce 무슨 뜻이야? 이혼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 말고 분리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된다고요. 뭐랑 뭐가? earn. 얘랑 spend. 얘가 서로 분리된다. 똑같잖아 지금. 그죠? 정답 몇 번? 2번. 3번에 Financial markets can regulate our impulses. impulse는 충동이거든. 야, 충동을 지금 규제한다. 나온 적이 없다 이거. 이런 거 고르지 마 제발. 알겠죠? 2번 We sell our crops as soon as we harvest them.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죠? 5번 Managing working hours has become easier than ever. 야, 일하는 시간을 관리한다 얘기 나온 적 없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 반대말이고요. 복잡성을 우리는 이용하는 거고요. 무관하고요. 반대고요. 얘 무관합니다. 정답 될 수 있는 거 몇 번? 2번밖에 없다. 오케이? 자, 우리 이제 37번으로 넘어갈게요. 37번. 순서 배열이거든. 얘들아, 순서가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논리가 하나 담겨 있어. 37번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문제를 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수능에 되게 잘 나오는 너네 3학년 선배들이 봤던 6월 모의평가 있죠. 그거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야.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거기에도 나왔고 올해 지금 최근 202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그리고 올해 봤던 방금이 아니라 언제야? 이틀 전에 봤던 2025학년도 평가원 그리고 수능 시험들 있죠. 다 수능이었어. 요 문제들의 출제가 계속 4년 동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테마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야.
이거 지금 고2 시험에 나와서 나온 김에 내가 한번 너네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박, 재반박 구조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뭐 문장 삽입, 순서, 빈칸, 뭐 주제 어디에든 나올 수 있거든. 되게 중요한 파트야. 이거 우리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글을 봐봐. Buying a television is current consumption. 그러니까 TV를 사는 건 현재의 소비야. current consumption이야. It makes us happy today. 오늘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but does nothing to make us richer tomorrow. 내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는 하지 않아. 그죠? 야, 그럼 TV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약간의 마이너스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선이 지워져서 안 보이는데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지? 근데 이 뒤에를 보세요. Yes.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해. 너네 이거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다? 이 yes라는 표현 있잖아. 그래. 응이 아니라 이거야. 물론 뭐뭐 하기는 해. 이거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역접의 표현입니다. 여기 파트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반박이라고 부를 겁니다. 주장이 바뀌어. TV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온다고. Yes. 그래, 물론 money spent on television. TV에 쏟아진, 그러니까 TV에 사용된 돈은 keeps workers employed at the television factory.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니까 TV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플러스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TV에 돈을 쓰잖아. 그러면 TV 산업에서 계속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장점은 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TV에 대해서 안 좋게만 얘기하다가 자기의 주장이 너무 과해지거나 비판을 받을까 봐 발을 살짝 한번 빼는 거예요. 물론 TV에도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나 알아. 그러니까 내가 TV를 욕한다고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반박. 이때 사용된 yes라는 연결어,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던 되게 중요한 연결어. 그지? 그냥 잘 봐야 돼. 물론 TV에 대해서 이렇게 플러스 얘기를 해. 근데 얘들아, 필자가 진짜로 주장하고 싶은 건 TV에 대한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여기라고요. 여기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너무 욕먹을까 봐 잠깐 트는 거야, 반대로.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yes야. 그럼 봐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돼. 그죠? 그거를 생각해야 다시 원래 주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A 보세요. The crucial difference. 중요한 차이. Between these scenarios. 자, 이런 거 다 무슨 단서? 다 문법적인 단서죠. the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these라는 표현. 이런 거 어때요? 지칭 대상이 나와줘야 돼. 앞에 시나리오 나온 거 있어? 그리고 차이 나온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나올 수가 없어. A는 아직 안 돼. 그럼 B로 한번 가볼게. But 만약에 여기 글의 흐름 바뀌죠, 다시. 만약에 if the same money were invested, 똑같은 돈이 뭐 한다면 투자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It would create jobs somewhere else. 다른 지점에서 직장을 만들어내,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야. 예를 들어서 for scientists, 과학자들, in a laboratory, or workers on a construction, 아니면 건설 현장. While also making us richer. 뭐 한다고? 이게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TV가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더 좋다는 거잖아. 어때? 글의 흐름 다시 반대로 돌아오죠. 다시 TV에 대한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얘기로 돌아오는 거야. TV라는 건 우리를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리치하게는 못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어디에다가 과학자나 건설 현장에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말인 거잖아. 돌아왔죠? 이거 무슨 파트 그러면? 재반박 파트라고 불러. 다시 얘가 하고 싶은 원래 주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B 괜찮지? 반박 갔다 재반박 돌아오는 거 괜찮아? 자, 그럼 C로 가봐. 너네가 C를 먼저 넣는 경우들이 많거든. Think about college as an example. 대학교를 예시로 생각해봐라. Sending students to college.
대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건 creates jobs for professors. 얘도 지금 직장을 만들어낸다고. Using the same money to buy fancy sports cars for high school graduates. 뭐 한다고? 스포츠카를 사는 건 would create jobs for auto workers. 얘네들을 위한 직장을 만들어낸다고. 지금 얘랑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그치?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지금 C도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첫 단추를 끼는 게 어렵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을 고정시키려고 하지 마. 지금 B도 괜찮을 것 같고 C도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B랑 C가 헷갈려? 그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 첫 단추를 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정시킬 수 있는 걸 먼저 시키려고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첫 단추를 끼는 게 지금 어렵죠?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야? 야, 4개잖아, 4개. 확률이 너무 낮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정시킬 수 있는 걸 먼저 시키는 게 맞아. A부터 다시 보세요. The crucial difference. 차이 between these scenarios. 이 두 가지 시나리오 간의 차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Is that 뭐냐면 a college education. 자, 이게 1번. Makes a young person more productive for the rest of his or her life. Sports car. 이게 몇 번? 2번.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치? Thus, college tuition is an investment. 이건 투자고요. 스포츠카는 consumption, 소비라고요. 그치? 자, 그럼 봐봐. 뭐 다음에 뭐가 와야 돼? C 다음에 A 와야 되지. 뭐가 고정이야? C 다음에 A 오는 게 고정이야. C에 뭔데?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잖아. 그치? 그럼 C 다음에 A 오는 건 고정입니다. 그럼 B를 맨 앞에 넣을 거냐 맨 뒤에 넣을 거냐를 봐야 되는데 얘들아, B가 무슨 내용이었어 아까? 요거에 대한 재반박이었잖아. 그리고 이 재반박 파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니? 똑같은 돈을 투자한다면, 어디에? 과학자나 이런 데 투자한다면 더 부자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온 거야? 얘가 나온 거죠. 그치? 똑같은 돈을 투자한다면 그냥 TV에 갖다 소비하는 것보다 나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 예시로 여기에 college, 여기에는 스포츠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예시로 생각해 보라는 이 표현을 놓고 봤을 때 이 C는 누구에 대한 예시야? B에 대한 예시잖아.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먼저? B가 먼저 오는 게 맞죠. 이게 어떻게 A 뒤에 옵니까? 그죠? 예시 뒤에 나오는 일반적 진술이 어디 있어? 얘가 먼저 나와주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C가 나오고 그걸 지칭하는 바로 A가 나오는 거야. 정답 그럼 몇 번?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C를 먼저 넣은 친구들을 이제 좀 조심하시면 돼요. example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거는 분명히 앞에 뭐가 먼저? 일반적인 진술이 먼저 나와줘야 돼. 그게 B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8번을 볼게요. 얘들아, 38번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주어진 문장에 뭐 나왔니? but 나왔죠, but. 자, 이 but이라는 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조금은 뻔한 테마야, 뻔한 테마. 보세요. 우리가 문장 삽입에서 A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B 얘기로 넘어가 주고 싶어. 그럼 이 사이엔 반드시 뭘 써야 되는지 알아? 전환점이라는 걸 써줍니다. 이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주어진 글에 있는 뭐야? but이야, but. 그죠? 이런 전환점이 필요해. 그러면 이 녀석의 위치를 물어본다는 건 어떻게 물어본다는 거야? 얘를 똑대다가 위로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A 얘기를 하다가 B 얘기로 갑자기 넘어가는, 진짜 그냥 갑자기 넘어가는 경계선을 찾아주면 돼요. 경계선. A와 B 사이의 경계선. 얘네 둘은 반대말일 거야. 그지? A랑 B니까 반대되는 내용일 거야. 그러니 우리한테 요구하는 독해는 뭐냐면 이분법적 독해를 요구해. 그러니까 나는 너네가 이런 유형들에서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A로 분류할 건지 B로 분류할 건지만 중요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를 완벽하게 번역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 내용일까? B 내용일까? 이걸로 분류만 해주라고. 그 틀을 가지고 읽으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경계선에다가 그냥 주어진 문장 넣어주고 빠르게 넘어가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1번 앞까지 볼게요. The net. 얘가 differs from most of the mass media. 대중 미디어와는 다르대. It replaces in an obvious and very important way. 되게 뻔하지만 중요한 방식으로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면 it's bidirectional. bi라고 하면 양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향이라는 거야. 두 방향으로 작동하는. 보이죠? 얘는 bidirectional 하다. 자, 그 다음 주어진 문장 봐봐. But. 하지만. The net doesn't connect us with businesses. 비즈니스와만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다. It connects us with one another. 서로 연결해 준다. 이게 B야. 네트워크는 우리를 비즈니스끼리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해 줍니다. 그 말인 거죠. 자, 비즈니스끼리 연결하는 거 말고 서로 연결해 줍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B예요. 그치? 그럼 앞에 A는 뭐겠어? 비즈니스끼리 연결해 준다가 A겠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예측.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고 글을 많이 읽다 보면 A는 당연히 뭐겠어? 비즈니스겠구나. 이거를 이제 좀 예측하면서 읽어볼 수도 있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훈련을 한 친구랑 안 한 친구의 큰 차이라고 보면 돼. 봐봐. We can send messages through the network.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As well as receive them.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고.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야? bidirectional에 대한 설명이야. 그죠? Which has made the system all the more useful. 훨씬 더 얘를 유용하게 만들어줬다고. 여기까지는 아직 비즈니스냐 서로 연결이냐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 그지? 아직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 안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2번. The ability to exchange information online. 온라인으로 정보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은 to upload as well as download. 업로드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다 bidirectional에 대한 얘기죠. Has turned the net into a thoroughfare for business and commerce. 여기 나왔다 드디어. 이거 뭔데? A겠지 그러면. 비즈니스와 상업을 위한 통로가 됐다고. A야 그러면. 그죠? 대조점 잡혔어. A에서 무슨 얘기? 비즈니스 간의 연결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얘기하다가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 간의 연결로 바뀌는 경계선을 찾아주라고. 앞으로 읽는 문장들은 너네가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얘기인가 사람 얘기인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죠? With a few clicks, people can search virtual catalogs, place orders, 주문한대. 그리고 track shipments, 배송 조회를 한대. Update information in corporate databases. corporate이 뭔데? 이거 기업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비즈니스야. 얘들아 3번에 넣어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야지. 사람이라 보시면 어떡해요? 배송 조회하고 주문 넣고 기업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이런 건 다 비즈니스잖아. 사람 간의 연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까지는 아직 A 내용이야. 근데 이제 4번을 봐봐. It's a personal broadcasting medium. 미디엄이라고 하면 이번 고3에도 나온 단어인데 매개란 뜻이에요. 매개체. 이거 B잖아. 사람 간의 브로드캐스팅이다. 뭐가 아니라 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A야. A가 아니라 B에 더 가깝다. 바뀌었죠? 정답 몇 번? 4번. 요렇게 경계선. 야, 퍼스널 브로드캐스팅 미디엄이 정확히 뭔지 내가 알겠니? 몰라요.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퍼스널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 간의 연결이구나. 이 정도만 판단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뭔지 몰라도 퍼스널이 B라는 것만 알면 된다고요. 그 정도의 이분법적 독해를 요구하는 게 이런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내가 어디까지 해석해서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는지를 내가 선을 알려주는 거야. Personal Broadcasting Medium Commercial One.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지 그 사례를 알 필요가 없어요. A인지 B인지만 알면 돼. 그지? 딱 그 정도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39번. 얘들아 39번을 참 많이 틀렸던데 이거 되게 단순하다. 앞으로 안 틀릴 수 있어요. 이걸 만약 틀린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바로 딱 정리를 해줄게. 자, 보세요. Instead, rather,
이런 애들 있잖아. instead랑 rather. 이런 애들은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되냐면 반드시 부정어구가 선행돼야 돼. 이 부정어구라는 건 뭐냐면 not, no, never 등등등의 부정어구가 와야 돼요. 앞에 반드시 얘가 선행돼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의 위치를 지금 물어봤어. instead의 위치를 물어봤어. 그럼 어디 뒤에다 넣어주면 돼? 부정어구 뒤에다가 넣어주면 돼.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사실 거의 무슨 느낌이냐면 눈으로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만큼 쉽단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어디에 부정어구 있니? 하나밖에 없어, 지금 여기는. 심지어. 그래서 좀 쉬워. 됐죠? 자, but the displaced workers, 해고된 직장인들은 did not sit idle. sit idle 하면 무슨 뜻이냐면 빈둥거리며 앉아있다 이런 뜻이야. 빈둥거리며 앉아있지 않습니다. 됐죠? did not sit idle. 빈둥거리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automation, 자동화라는 게 created hundreds of millions of jobs in entirely new fields. 새로운 어떤 영역에 새로운 job을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instead rather는 얘들아 어떤 연결어냐면 반복의 연결어예요. 등호야. 그러니까 등호. 대신에 앞문장은 부정어구로 쓰여 있을 거고 뒷문장은 긍정어구로 쓰여 있을 뿐 반복이에요. 반복. 빈둥거리며 앉아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필드에서 일을 찾아서 합니다. 이거야. 그럼 정답 몇 번? 이 뒤에 넣어주니까 3번이겠죠. 부정어구 뒤에 넣어주면 끝나. 그러니까 지금 되게 쉽게 나온 거야. 얘들아 고3 문제로 가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부정어구가 2개 이상 나와요. 2~3개씩 나온다고. 그러면 각각의 문장들 중에서 어느 부정어구 뒤에 얘가 들어가야 될지 뭘 해줘야 돼? 얘를 통해서 해석을 해줘야 돼. 반복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도 안 나왔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부정어구.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 그냥 넣어주면 끝나요. 그 정답 몇 번? 3번으로 가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4번을 고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4번을 왜 고르는 거야? 지금 여기 이 문장에는 부정어구가 없다니까? 근데 여기 instead를 어떻게 넣어요? 얘가 무슨 뜻인데? 오히려 이런 뜻이잖아. 오히려. 얘는 무조건 부정어구 뒤에 온다고. 뭐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 나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빨리 왔습니다. 이런 거 있죠. 등등. 부정어구 뒤에 와야 돼. 반드시 부정어구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 얘기야. 됐죠? 자, 요렇게. 자, 우리 40번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들아, 40번. 요약문이죠? 요약문은 있잖아. 글을 먼저 읽으면 바보야. 내가 당부할게요. 요약문을 제발 먼저 보세요. 요약문을 보면서 내가 뭐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가 이거 타겟팅을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아이고. 자, 봐봐. Jealousy involves three parties. 질투라는 것은 수반합니다. 3명의 뭐를요? party. 자, party라는 요 단어 무슨 뜻이냐면 당사자란 뜻이 있어요. 당사자. 3명의 당사자를 포함합니다. Focusing on the A of the third person. 세 번째 사람의 A에 집중한다. 자, 우리 A는 뭐 찾아주면 돼? Jealousy라는 거. 질투라는 게 세 번째 사람의 뭐에 집중하는지. 그 다음에 whereas envy. 자, 부러움이라는 건 involves two individuals. 2명의 사람들을 수반해요. whose personal circumstances are most B. 자, 그럼 B에서는 envy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쵸? 부러움. 부러움이라는 건 상황이 같은 사람끼리인가 다른 사람끼리인가 이거 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Jealousy에 대한 설명, envy에 대한 설명 하나씩 찾아주면 끝나요. 그럼 주어진 그 글 봐봐. jealousy 얘기부터 나오겠죠? 야, 바로 나온다. The subject of jealousy.
jealousy, 질투의 주제는 뭐냐면 behavior of a third person. 세 번째 사람이 뭘 본다? 행동을 본다. 여기 뭐 들어가? 행동. 야, 그러면 A는 어때? 이렇게 되겠죠? 됐어? action. 자, 그럼 봐봐. 이제 B로 갈게요. envy. 부러운 거 어떤데? paradoxically. 역설적이게도 with envy, 부러움에 있어서 we direct resentments. 우리는 분노를 어디에다가 향하게 하냐면 toward those, 어떤 사람들 who are most similar to us.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때? B는 뭐로 가? 이걸로 가면 되겠죠. 그럼 어때요? different야 alike야? alike라고. 이거 안 된다고요. 정답 몇 번? 5번. 자, 마지막 41,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41, 2번 있잖아. 제목 그리고 어휘추론 이렇게 두 개 있죠. 푸는 순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푸시냐면 쭉 읽으면서 뭐부터? 42번부터 푸는 거야. 어휘부터 해결해. 어휘 제껴. 그 다음에 다 읽고 나서 제목 풀어. 그리고 끝.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41번을 먼저 풀 필요 없어요. 읽으면서 어휘 추론 해결해. 그 다음에 제목 골라. 그럼 끝. 그죠? 봐봐. We have biases that support our biases.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면 우리의 편견을 support, 지지하는, 강화시키는 편견들을 가지고 있대. If we are partial to one option, 우리가 한 가지 옵션을 partial to라고 하면 뭐뭐를 편애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 거야. 어디에 기울어져 있다면, 어디를 편애한다면. Perhaps because it's more memorable. 그게 더 기억이 많이 남아서일 수도 있고, frame to minimize loss, 손해를 최소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consistent 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 어쨌든 그렇게 되면 we tend to search for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찾냐면 that would justify choosing that option. 그러한 옵션을 뭐 한다고? 선택한 것을 합리화한다고요. 뭐를 좋아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게 맞겠죠.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it's sensible to make choices.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좋냐? That we can defend with data. 우리가 데이터로 옹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좋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러니까 이건 반대 얘기 나오겠죠. If you're not careful, 우리가 조심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뭐 할 수도 있어? Imbalanced analysis. 균형 잡히지 않은 분석을 할 수도 있어. 얘랑은 반대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likely 괜찮죠. Imbalanced. 여기선 되게 좋은 얘기했지만 여기선 나쁜 얘기로 가는 게 맞다고. 그죠? 그래서 falling prey to cluster of errors. 에러만이 겪을 수 있다고. 뭐라 알려져 있는?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믿을 수도 있지만 약간 데이터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Nearly all companies include classic Tell me about yourself job interviews. 야, 우리가 면접을 보면 보통 뭐 많이 하니? 자기소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많이 요구하잖아. 그죠? As part of a hiring process. 고용하는 과정에서. And many rely on these interviews alone.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뷰 자체에 의존한다고요. To evaluate applicants. 뭐 하기 위해서? 지원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데 it turns out that traditional interviews are actually one of the least useful tools. 자, 얘들아, 여기 least란 말이 왜 맞을까요? 일단 but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뭔가 앞에서 면접 때 자기소개를 시키지만 그런데 이거 좋아요.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 안 좋아요겠죠.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돼. 여기가 진짜 마이너스가 맞는지는 뒤에를 보시면 된다고요. This is because 이거 왜 그러냐면 interviewers often subconsciously make up their minds. 그러니까 잠재의식적으로 마음을 먹어. About interviewees.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면접자들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야? 잠재의식적으로. 뭐에 기반을 두고? First few moments of interaction. 첫인상.
그리고 rest of the interview cherry picking evidence. cherry pick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따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 정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끌리는 정보만 골라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cherry pick라고 하면 이런 뜻이야. 그럼 야 앞에 마이너스 맞겠지, 그죠? 그리고 to confirm that initial impression. 첫인상에 따라서 판단한다 했으니 첫인상을 confirm 하려고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I see here you left a good position at your previous job. You must be pretty ambitious.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니까 너 야망이 있겠구나. 아니면 너 그렇게 막 committed, 되게 헌신적이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첫인상을 이제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This means that 이게 뭘 의미하냐면 interviewers can be prone to noticing significant information. 자, 지금 마이너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네 이렇게 첫인상에 꽂혀서 제대로 본다 안 본다? 제대로 못 본다. 그러니까 noticing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거 이런 애들로 고쳐주면 되겠죠. missing. 정답 몇 번? 2로 가야 됩니다. 2. 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만 잘 잡아도 돼. 그죠? 자 그럼 42번 답은 5번이고 41번은 어때요? 1번이 답이죠? bias trap, 편견이라는 것의 함정. How are preconception, 이게 뭔데? 고정관념,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잖아, 그치? First impression이랑 비슷한 말인 거야. 첫인상이 misleads us,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자, utilize the power of similar personality, 비슷한 성격, 이런 얘기 나온 적 없고, 더 많은 정보가 마이너스다 나온 적 없고요. 설득된다 나온 적 없고요. 인터뷰가 플러스다 이런 얘기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5번. 그럼 정답 몇 번? 1번과 5번. 이렇게 가주면 된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막 엄청 헷갈릴 만한 문제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은 어떤 점수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뭐 각자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겠죠. 단어를 몰라서 애초에 해석이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단어도 알고 해석도 되는데 독해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특정 유형을 푸는 방법론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가, 정답에 대한 기준은, 오답에 대한 기준은 어디까지를 선을 두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안 잡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시험이 나의 약점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좌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7월에 고1, 고2 친구들을 위해서 프리스타트라는 강좌가 열립니다. 프리스타트 고1, 프리스타트 고2 이렇게 하나씩 개설이 되니까 내 학년에 맞는 강좌를 수강하시면 좋겠어요.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름 때 고1, 고2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을 개설할 예정이니까 요거 참고해서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육모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곧 기말고사 보는 기간이잖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그때 기말고사 일단 내신 대비 잘 해서 내신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7월 여름방학부터 우리 프리스타트라는 강좌로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른 영상들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